기차는 병원 복도에서 깊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리치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흔들림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저 말이 진짜일 리가 없어. 하지만 왜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지? 기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은호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 했고 제인이 자신을 바라보던 날카로운 눈빛이 함께 겹쳐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강제인도 고개 끄덕입니다. 제인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세리의 발언은 분명 기찬을 흔들기 위한 계산된 수였습니다. 역시 쉽게 물러설 리가 없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제인은 창밖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러 짧게 말했습니다. 계획 3단계 준비해주세요. 세리는 집으로 돌아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한 말이 기찬에게 충분히 박혔을 거라 확신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어. 이제 조금만 흔들면 제인, 너는 끝이야. 그러나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황기만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의 눈빛 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눈빛 마치 날 알고 있다는 듯 했어. 방심하면 안 돼. 황기만은 노숙자와 함께 병원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조금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단 난간, 갑작스러운 등 뒤의 압박감, 그리고 그날의 빗소리. 그는 무심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빗소리 그리고 웃는 얼굴 노숙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니, 기만아? 황기만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꿈꾼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가슴은 점점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제인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제인 씨, 어제 일 전 들었습니다. 강세리의 자작극이었죠? 제인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역으로 이용했어요. 기찬 씨에게 빚을 지우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도윤은 제인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몸을 던지면 전 정말 불안합니다. 제인 씨를 또 잃고 싶지 않아요. 제인은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은호와 아빠를 잃은 날부터 제 삶은 이미 저와 무관해졌어요. 저는 지금 복수 위에만 서 있어요. 그 같은 시간 세리는 도유경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유경 씨, 기찬 씨 마음을 다시 얻는 방법 알고 있죠? 도유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세리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찬 씨는 감정에 약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단어에. 세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호가 내 아들이라는 말을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야겠네. 그날 저녁 기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인의 부상 이후 계속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테이블 위에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이 주소로 오세요. 기찬은 편지를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 다음 날 기찬은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황기찬 씨죠? 전 예전에 세리와 함께 일하던 사람입니다. 기찬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들어야 할 겁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스피커에서 세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은호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해져. 빨리 처리해.
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녹음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제인은 병원에서 황기만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난 게 있나요? 황기만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비 오는 날 그리고 세리. 제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황기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세리는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제인을 계속 지켜봐. 하루 24시간 내내. 그리고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장을 내야 해. 기차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제인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제인 내 말이 맞았어. 제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기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끝까지 가자. 제인의 눈빛에 강한 결의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병실 문 밖에서 조용히 서 있던 세리에게 전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이 움켜쥐어졌습니다. 두고 봐. 내가 믿는 그 남자 내가 무너뜨릴 거야. 밤이 되자 제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계획 3단계 실행 준비 완료.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리, 내 세상은 끝났어. 하지만 화면이 어두워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리가 검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낯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기다리던 인물이 봉투를 열어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걸로 판을 뒤집을 수 있겠네요. 세리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건 완벽한 몰락이니까. 세리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짧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걸로 제인 씨가 더는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좋아, 이건 기찬에게 직접 전해. 상처는 가장 깊게 남겨야 하니까. 제인은 병실에서 도윤과 통화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빨리 반응할 줄은 몰랐네. 그만큼 조급하다는 뜻이겠지. 그녀는 서류 속 작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안에는 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제인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꼭 해낼게. 기차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제인과 어떤 남자가 함께 서 있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몇 장은 제인이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찬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세리는 이걸 증거라고 내세울 거겠지. 그는 즉시 봉투 안쪽을 뒤져보았습니다. 한 장의 쪽지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가요? 황기만은 노숙자와 산책을 하다 계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싸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계단 난간을 잡으며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장면이 스쳤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진 날카로운 손길, 밀려나는 충격, 그리고 세리의 얼굴. 황기만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세리 너였어. 도윤은 제인의 병실로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제인 씨, 큰일 났습니다. 세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기찬 씨한테 뭔가를 보낸 것 같아요. 제인은 짧게 웃었습니다. 예상한 대로군요.
오히려 좋아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제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증거가 조작이라는 걸 기찬 씨 스스로 깨닫게 해야죠. 그래야 믿음이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기찬은 제인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문제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세리가 보낸 거지. 제인은 사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 은호 사건을 쫓던 기자입니다. 저 사진 세리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남자와 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기찬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세리는 이걸로 날 흔들려고 할 거야.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걸 무기로 씁시다. 세리가 자멸하게. 세리는 집에서 와인을 따르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기찬이 반응이 어땠는지요? 그렇군요. 혼란스러워했겠죠. 그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곧 균열이 터집니다. 그 틈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한 통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당신의 비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하시죠. 세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황기만은 노숙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누나, 제가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세리가 저를 밀었어요. 노숙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하니? 황기만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인과 기찬은 비밀리에 만나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제인은 차트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세리가 조작한 증거를 그대로 언론에 흘리게 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게 거짓임을 증명할 진짜 증거를 터뜨립니다. 기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세리는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되겠군. 제인은 결연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세리는 새벽부터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래를 제안한 발신인을 알아내려 했지만 번호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누가 감히 날 협박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제인 짓이야. 아니면 황기만? 그 시각 황기만은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에는 세리가 자신을 밀었다고 고백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은밀히 유도한 대화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노숙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됐어. 제인은 기자와 접선에 세리가 조작한 사진과 함께 그 조작의 허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걸 정말 공개하실 겁니까? 제인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타이밍은 제가 정합니다. 세리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들어야 해요. 오후가 되자 세리는 기찬을 찾아갔습니다. 기찬, 어제 받은 사진 봤지? 이제 알겠어? 제인이 어떤 사람인지. 기찬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봤어. 그리고 실망했어. 세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기찬은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조작에 의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기찬은 말을 끊었습니다. 난 더 이상 너를 믿지 않아. 이제 끝이야. 그 순간 세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강세리 씨, 과거 사건 관련 폭로 피해자 황기만 증언 공개. 세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기찬은 휴대폰을 빼앗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속 황기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를 계단에서 민 건 강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황기만과 노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왜 그런 거짓말을? 황기만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난 이제 다 기억났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세리는 한 걸음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그 입 닫아. 그렇지 않으면 황기만은 피식 웃었습니다. 위협? 이제 그런 거 통하지 않아. 제인은 병원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병실을 뛰쳐나가자 제인은 휴대폰을 들어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걸 공개하세요. 예정대로. 저녁 뉴스에서는 세리와 관련된 모든 증거가 방영됐습니다. 그녀가 기찬과 제인을 이간질하려 한 사진 조작, 은호 사건에 대한 의심, 그리고 황기만 폭행 사건까지. 세리는 집 거실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비밀 내일 공개됩니다. 세리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마지막 비밀. 한편 제인과 기찬은 병원 옥상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기찬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어.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아직입니다. 세리의 마지막 발악이 남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불꽃놀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같은 곳, 세리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순간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